현재 20평 작은 매장에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한 1억 2,500 정도? 그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그 후에만 손님이 들어차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에서 야끼도리 전문 이자카야 고우를 11년차 운영 중인 마수키라고 합니다. 야끼도리는 일본 메뉴인데요. 야키토리, 야끼라는 거는 굽다라는 뜻이고요. 토리는 닭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닭을 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야끼도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10년 전에는 더 했었어요. 초반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 사시미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자카야라면 당연히 사시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저희는 야끼도리 전문 이자카야이기 때문에 사시미는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사시미 먹으러 들어왔는데 라고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는 사시미를 취급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는 야끼도리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만약에 그때 저희가 사시미를 놨다면 지금의 야끼도리 전문 이자카야로서의 색깔은 많이 희석됐고 어쩌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 후 첫 달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2,500만 원이면 적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 이상을 기대해서 인력 세팅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알바생들과 할인 쿠폰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손님이 오시더니 오늘 오신 손님이 내일 다른 분 모시고 오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입소문으로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아요. 6, 7개월 후에는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때 우리 매장의 최대 월 목표 매출을 7천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넘어서 현재 20평 작은 매장에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한 1억 2,500 정도? 그 정도였어요. 저희도 최근 2년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크게 터지기 직전 2호점을 오픈했는데요. 2주 만에 문을 닫았고 2호점에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 1호점에서 근무했던지라 사실 매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고우를 좋아해 주셨던 단골 고객분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그 후에만 손님이 들어차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의 힘이라고 봐요. 저희 메뉴 중에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는 호르몬 야끼예요. 보통은 호르몬을 드실 때 불판에 구워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야끼도리다 보니까 그거를 꼬치로 꼽아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호르몬이라 하더라도 그 양념 소스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를 찾아와 주셨던 손님들은 이 메뉴를 먹으려면 고우에 가야 돼. 그런 강력한 시그니처 메뉴가 저희 매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매장보다는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와주시는 거겠죠? 저희 매장이 이태원에 있잖아요. 그 나라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는 외국 음식점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외국스러움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그 외국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이태원을 다들 찾았거든요. 현지화를 정말 최소화하고 일본 그대로 보여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정말 딱이었어요. 저희 매장은 메인길에서 살짝 비껴난 비탈길에 있는 반지하 매장이에요. 메인 유동길은 아니지만 유동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고 또 매장 앞으로 지나면서 꼬치 굽는 매장 내부가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 1층 월세 등에 비하면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요. 권리금은 8천만 원이었어요. A급 상권에 A급 입지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금 여력이 없을수록 더욱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는 빼야죠. 추천하는 입지는 A-나 또는 B+, B- 정도면 괜찮을까 싶은데요. 아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메인에서 유동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100m 이내는 A급, 그 안에서 중심은 A+, 100m 가까워지면 A-, 또 그 다음은 B+,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어떻게든 찾아가는 시대이지만 저렴하다고 너무 떨어진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찾아오게 만들기까지 홍보비 등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그 유동이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1층을 추천해드리고요. 또 2층보다는 반지하 등을 추천합니다. 1층의 월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2층, 3층으로 올라가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1층부터 손님들이 자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빠질 때는 위층부터 빠져요. 개인적으로는 2층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시간에 불려나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매장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급적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도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시대잖아요. 내 매장을 어떤 이미지로 손님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냐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컨셉은 대표 메뉴로도 잡을 수 있고요. 또 독특한 인테리어 이미지나 우리 매장의 무엇인가 특징적인 것을 내세워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매장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것에 걸맞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드웨어는 겉에서 보여지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 이자카야잖아요. 그럼 누가 봤을 때도 아, 여기 정말 일본에서 먹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내부 인테리어, 밖에 익스테리어, 간판,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일본에서 했고 시공은 한국 업체가 했어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매장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창문이 굉장히 컸어요.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잘 보이도록 창문을 굉장히 크게 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창문의 폭을 반으로 줄여서 지나는 사람들의 궁금해하며 들여다보는 컨셉으로 가늘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메인에서 살짝 꺾여진 곳이고 또 반 지하 매장이다 보니까 간판도 정말 크게 해서 더 눈에 띄게 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간판도 벽면을 작게 만들고 또 매장 앞에서 손님들이 고가 어딨냐고 바로 앞에서 전화하실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컨셉이고요. 인테리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카운터석, 다치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역자, 니은자로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둥글려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손님들의 편의와 배려를 위한 인테리어 컨셉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꼬치를 굽는 직원의 눈높이와 카운터석, 손님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홀바닥을 15cm에서 한 30cm 정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꼬치 굽는 직원과 손님들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 높은 의자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손님을 배려하는 인테리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카운터석과 또 신발 벗고 올라가 드시는 호리고다치석, 또 일반 테이블석을 적절히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이자카야다 보니까 일본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일본스러움이 전혀 다른 그런 소품들을 막 놓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소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식당의 조명과 이자카야의 조명은 많이 틀리잖아요. 일반 식당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환하고 밝고, 이자카야의 조명은 전체적으로 밝으면 사실은 이자카야의 분위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그런 조명보다는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란 빛깔의 조명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조명이 아닌 포인트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오는 메뉴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포인트 조명 위주로 그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철거가 어느 정도 돼 있냐, 또 덕트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 비용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일본 이자카야가 나무가 많이 들잖아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면 들수록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보통은 한 저렴하게 하는 곳은 평당 150에서 160 정도, 조금 비싸게 하는 곳은 170에서 이제 180 정도 드는데 기기 집기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1억 내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카야 창업뿐 아니라 외식업 매장 창업의 진입 장벽은 좀 낮은 편이에요. 자금 연령만 있으면 누구나 오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매장들이 쉽게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지만 지속 가능하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장 운영을 하다 보면 기대만큼 영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대 이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때는 그 문제점을 신중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손님 저 손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주변의 의견을 잘 듣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잘 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장의 컨셉을 정했으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또 견고하게 다져가는 과정을 견디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와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좋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오만한 자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즐기는 곳엔 맛있는 음식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달갑지는 않아요. 자칫 너무 많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 매장의 이미지가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컨셉의 매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야끼도리 이자카야라고 해도 저희 매장이 조금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